안녕. 집에서 잘 지내고 있어? 오늘부터 수1 수업을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나게 돼서 매우 아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구나. 이게 새 과정을 시작을 하는 거라서 약간 좀 긴장도 해야 되고 약간 타이트한 마음으로 와서 수업을 들어야 효과가 있는데 집에서 듣게 돼서 좀 약간 걱정은 돼. 근데 너희가 집에서도 잘 듣고 숙제 잘 할 거라고 선생님이 믿고 열심히 수업을 해볼 테니까 잘 들어봐. 그리고 잘 모르겠다, 어렵다 싶으면 질문을 많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 수업은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내가 강의를 지금 할 거고 그럼 너희가 이 강의를 듣고 센하고 정석 유제 문제를 풀어야 돼. 원래 유제를 우리가 워크북에 푸는데 지금 구입하지 못한 상태잖아. 그지? 그래서 그냥 노트에다 풀어갖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센 풀고 정석 유제 풀고 이렇게 해서 채점한 다음에 틀린 거 고치고 재채점하고 그리고 나서 선생님한테 질문할 문제들을 보내주면 선생님이 취합을 해서 풀이 영상을 다시 올릴 거야. 그래서 목요일에는 숙제 질문한 문제들 풀이 영상 올리고 그리고 시험을 볼 건데 테스트는 그 학부모님들 카카오톡으로 선생님이 파일을 다 보내드릴 거거든. 그래서 가능하면 출력을 해서 풀면 되고 만약에 집에 출력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 싶으면 그냥 보면서 풀어도 상관없으니까 공책에다가 대신 풀이 과정 잘 써서 푸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수1 단원은 이제 초반에 지수하고 로그가 나오는데 여기가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 기호에 얼마큼 빨리 적응하느냐 이게 관건인 단원이야. 그래서 그거 익숙해질 때까지는 너희가 훈련을 좀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수업은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 아까 얘기했지만 다시 얘기하자면 숙제하고 숙제 질문을 선생님한테 문자로 보내줘야 돼. 그래서 그걸 취합해서 풀이 영상을 다시 찍을 거니까. 됐지. 그리고 숙제한 거 선생님한테 다 사진 찍어서 캡처해서 보내줘야 선생님이 너희가 숙제를 했는지 얼마나 잘했는지 그리고 이해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판단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됐어요? 그래서 수업 마무리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일단 지금은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수1 첫 단원이에요. 정석책을 보시면 되고요. 1단원의 지수. 우리가 지수를 언제 처음 배웠냐면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처음 배웠지, 그치? 뭘 보고 지수라고 하는 거였어? 어떤 수를 내가 여러 번 거듭 제곱을 했어. 그러면 얘를 2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쓰죠. 그랬을 때 요 위에 있는 얘의 이름이 지수였던 거지. 그러면 요 아래에 있는 이 녀석의 이름은 뭐야? 그렇지, 밑에 있어서 밑이야. 아주 단순해. 밑에 있어서 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밑에 해당하는 2를 지수에 해당하는 3만큼 다시 2를 3번 거듭 제곱했다. 거듭 제곱이라는 건 똑같은 숫자를 반복해서 곱한다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얘를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여기서 너희가 이제 헷갈려 하는 게 이게 지수하고 차수하고 구분 잘 못하죠. x의 세제곱, x제곱, y 이런 게 있어. 그러면 여기서 지수는 뭐야? 지수. 얘는 지수지, 지수. 그다음 여기서 지수는 뭐야? 얘 지수예요, 얘. 얘 지수고 여기 1 생략돼 있는 것도 지수고. 그치? 얘네들이 지수고 이거를 보고 우리가 몇 차 항이다 이렇게 얘기해? 몇 차 항이다? 3차 항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얘 보고는 몇 차라 그래? 몇 차야? 2차? 1차? 아니면 3차, 그지? 얘도 3차예요. 여기 위에 있는 숫자만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응, 아니야. 지수, 이거는 지수야, 지수. 거듭 제곱한 횟수를 나타내는 건 지수고요. 차수는 거듭 제곱한 거랑 상관없이 문자가 곱해진 개수를 세는 거야. 개수. 문자가 곱해진 개수. 시옷을 붙여? 안 붙여? 모르겠다. 자, 다시 문자가 곱해진 개수를 세는 걸 차수라고 하는 거지. 지금 여기는 x라는 문자, 똑같은 x라는 문자가 3개 곱해져 있다.
x 곱하기 x 곱하기 x 하나 둘 셋 이래서 3차. 얘는 x 두 개랑 y 하나가 곱해져 있다. 어쨌든 문자는 3개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차수. 하지만 위에 있는 지수가 곧 차수를 나타내는 건 아니다. 지수는 거듭 제곱한 개수만 세는 거다. 해서 이 x가 2번 거듭 제곱돼 있고 y는 1번 거듭 제곱돼 있으니 2와 1로 써져 있지만 이걸 통째로 몇 차 항이냐 물어보면 3차 항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지수하고 차수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지수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뭐냐면 이 지수를 이제 확장할 거예요. 확장. 무슨 말이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는 x의 4제곱 가능하지? 그지? 여기에 우리가 뭐만 쓸 수 있었냐면 자연수만 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지수를 범위를 확장시켜서 자연수 이외에 다른 것들도 여기 들어갈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여기 들어가는 것들을 확장시키는 작업을 할 겁니다. 됐죠? 그래서 처음 공부할 내용은 뭐냐면 거듭, 제곱, 근이라고 하는 거야. 거듭, 제곱, 근? 갑자기 제곱근이 나왔지? 우리 지금 지수 공부한다 그랬잖아. 지수를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제곱근? 이상할 수 있는데 일단 제곱근을 공부하고 나면 왜 우리가 제곱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야 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봅시다. 일단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뭐냐? 거듭 제곱근이라고 나와 있네. 거듭 제곱근. 거듭 제곱근. 우리 제곱근은 알잖아. 그지? 제곱근은 알지? 제곱근은 뭐였어? 중학교 3학년 1학기 과정에서 배웠던 거야. 그지? 어떤 수를 제곱해서 a가 된다 했을 때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나는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찾을 수가 있는데 내가 아는 숫자 중에 찾을 수 없으면 기호의 도움을 받았었지? 그래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 그때 x를 보고 뭐라고 불렀었냐면 a의 제곱근이다 라고 불렀었단 말이야. 됐어요? 근데 지금 얘는 거듭 제곱근 해서 앞에 거듭이라는 말이 더 붙어 있어. 그지? 이제 우리가 제곱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2번 곱한 것만 제곱이라고 하지. 그런데 3번, 4번, 5번 해서 여러 번 거듭해서 곱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칭해서 거듭 제곱이라고 하는 거고 그럼 거듭 제곱근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내가 얘를 이번엔 3번 해볼게. 3번 곱했어. 그랬더니 1이 나오더라. 3번 거듭 제곱을 해서 1이 나오는 x를 구하고 싶다 했을 때 이 x라고 하는 녀석의 정체가 뭐냐? 이 아이의 정체가 1의 세제곱근이에요. 세제곱근. 됐어? 3번 거듭 제곱을 해서 1이 나오는 숫자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x가 어떤 수인지 우린 직접 구할 수 있으니까 구해봅시다. x 세제곱은 1. 이걸 만족하는 x값을 찾을 거야. 방정식 푸는 거지. 3차 방정식 푸는 거예요.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항한 다음에 인수분해 하시면 되겠죠? x-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다. 됐어? 그러면 여기서 x는 1 이렇게 실근이 하나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얘를 풀면 x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i 친하게 지내라 그랬지. 얘 친하게 지내라 그래서 이제 익숙하셔야 돼요. 여기서 허근 2개가 나왔다. 자 어쨌든 근이 몇 개야? 3개지. 얘 몇 차 방정식이었다고? 3차 방정식이었잖아. 3차 방정식에 근이 3개인 거 당연하죠. 그지? 그래서 일단 근, 세제곱근. 세제곱근은 몇 개? 3개. 일단 3개. 이건 맞아. 근데 그 3개 중에서 실수인 애가 있고 허수인 애가 있네. 실수인은 지금 몇 개야? 1개. 그럼 나머지가 허수인 애들이 되겠죠. 됐어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세제곱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얘처럼 기호로도 쓸 수 있어야 하지 않겠어? 그런데 이 허수인 녀석들은 우리가 기호로 표현하지 않아요. 기호로는 누구만 표현을 하냐면 요 실수인 녀석 있지?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녀석, 이 녀석만 기호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세제곱근 1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 잘 보입니까? 크게 한번 다시 쓸까? 세제곱근 1 이렇게 쓴다고. 요 앞에 3을 씁니다. 쬐끄만하게. 얘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얘도 원래 있었어. 얘도 제곱근 A 앞에 2가 원래 있었는데 우리가 아주 많이 상용한다고 하지. 많이 사용할 경우에는 생략을 합니다. 우리 플러스 부호도 많이 쓰니까 생략하잖아. 그지? 그래서 얘도 2는 생략을 해서 썼던 것 뿐이지 원래는 2가 여기 이렇게 있었어요. 됐어요? 이렇게 쓰면 세제곱근이라는 표시인 거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이번에는 4제곱 해볼까? x를 4제곱 했더니 16이 되더라. 해볼까요? 그럼 인수분해 하자. x 4제곱 마이너스 16은 0. x제곱 플러스 4. x제곱 마이너스 4는 0. 다시 x 플러스 2i. x 마이너스 2i.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는 0. 됐어요? 그래서 x 값이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2i 나오고요.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총 몇 개가 나왔다? 4개가 나왔다. 그지? 총 4개의 근이 나왔다. 이 4개는 4번 제곱해서 16이 되는 수, 즉 16의 4제곱근. 됩니까? 다시 16의 4제곱근. 몇 개다? 4개다. 그지? 근데 그 4개 중에서 2개는 허수고 2개는 실수잖아. 그쵸? 그래서 그 실수인 애들만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느냐? 16의 4제곱근 중에서 양수인 거랑 16의 4제곱근 중에서 음수인 거 요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이거지. 됐어? 4제곱근을 구했더니 4제곱근 중에 2개만 실근이네. 아까 제곱근 2제곱 했을 때 제곱근 몇 개였어? 2개였지. 세제곱 했을 때 실수인근 몇 개였어? 1개였어요. 지금 4제곱 했죠? 4제곱근 중에 실수인근 몇 개예요? 2개죠. 규칙을 찾으셔야 돼요. 5제곱근 가볼게요. x를 5제곱을 하면 뭐 해볼까? 마이너스를 해볼까? 음수. 제곱했는데 음수 나올 수 있어요? 얘는 5제곱이잖아. 짝수제곱 아니고 홀수제곱이지. 그럼 x가 원래 음수였으면 홀수 제곱해서 음수 나오는 거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그죠? 그래서 5제곱 했더니 마이너스 1이다. 가능합니다. 그럼 x 5제곱 플러스 1은 0이다. 인수분해 할 거고요. 됐어? 그러면 여기 냅둘게. 여기서는 허근이 나옵니다. 여기서 허근이 나와요. 안 할 거야. 여기서 실근이 나왔지 지금? 실근 누가 나왔어? x는 마이너스 1. 1개 나왔죠? 그래서 5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x의 정체는 뭐냐? 마이너스 1의 5제곱근. 그냥 숫자로 쓸게요. 5개 있다고. 5개. 5개 있는데 그 중에 4개가 허근이고 실근이 1개 있다. 요 실근 1개를 뭐라고 쓰느냐? 마이너스 1에 5제곱근 이렇게 쓸 거예요. 됐어? 이거 자체가 음수야. 여기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거 자체가 그냥 음수예요. 됐어? 이거 음수. 됐지? 자, 이렇게 되더라. 지금 너희가 어떤 규칙을 잡아냈어야 되냐면 정리합니다. x를 n번 거듭제곱해서 a를 얻었다. 라고 할 때 첫 번째, n이 짝수일 때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 n이 홀수일 때가 있을 것이다. 되겠어요? 자, n이 짝수일 때는 짝수번 거듭제곱을 해서 a라는 애가 나오려면
이때 A는 0보다 크거나 같은 녀석이어야 해요. 됐어요? 그런데 우리 0은 빼고 생각합시다. 여러 번 거듭 제곱해서 0 되는 건 0밖에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고민할 거리가 아니지. 0 빼고 생각할게요. A가 양수일 때 봅니다. 다시 짝수번 거듭 제곱해서 양수가 나왔어. 그러한 X를 찾을 거야. 그래서 첫 번째 X의 정체는 무엇이냐? A의 n 거듭 제곱근. 개수는 몇 개다? n개다. 됐지? 그 중에 두 번째 실수인 애가 몇 개냐? 2개예요. 2개. 이거 조금 이따 그래프로 보여줄게요. 다시 두 번째 n이 만약에 홀수다. n이 홀수면 여기에 음수도 들어갈 수 있었지. 그지? a가 양수만 되는 게 아니었어. 이때는 양수도 되고 0도 되고 음수도 되고 다 가능합니다. 그치? 그랬을 때 첫 번째 x는 또 정체가 뭐냐? 똑같죠? a의 n 거듭 제곱근이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n개다. 그런데 그 n개가 모두 다 실수냐? 아니다. 여기서는 실수가 2개였는데 여기서는 어떠냐? 여기서는 실수인 애는 1개밖에 없더라. 그래서 그 아이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여기서는 n 루트 a 또는 마이너스 n 루트 a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n 루트 a. a가 양수면 이거 자체가 양수인 거고요. a가 음수면 이거 자체가 음수인 거예요. a가 0이면 당연히 0일 거고요. 되겠어? 그럼 이걸 그래프로 어떻게 보여줄 거냐? 자, 봅시다. 이게 짝수 제곱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수를 짝수 제곱을 하면 x 자체가 봐봐. 내가 여기다가 y는 x의 n제곱의 그래프를 그릴 거라고 쳐봐봐. 그러면 x 자체가 양수야. 짝수 제곱했어. 당연히 양수지. 그래서 제곱을 하면 얘가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야. 2차 함수 그래프를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x가 음수였어. 나는 음수였는데 내가 n 거듭 제곱을 할 거고 n 거듭 제곱을 할 때 n이 짝수기 때문에 나는 음수였지만 거듭 제곱을 통해서 내가 양수가 되죠? 그래서 얘가 또 이렇게 올라가요. 됐어요? 그러면 x에 n 거듭 제곱을 했을 때 그 숫자가 a가 되는 상황을 찾고 싶다. 그리고 a는 양수다 했을 때 여기 어디 a가 있다면 됐어? 이렇게 a가 있다면 그 값을 갖는 경우는 이렇게 2번 나오게 된다는 거지. 이게 n 루트 a, 얘가 마이너스 n 루트 a가 되는 거야. 됩니까? 다시 그러면 홀수일 땐 어떻게 되는 거냐? y는 x의 n제곱에서 n이 홀수야. 그러면 내가 원래 양수일 때는 홀수 제곱을 했어? 그냥 양수야. 그런데 내가 음수였어. 홀수번 거듭 제곱했어? 나 뭐 나와? 음수 나오지. 됐어요? 그래서 얘하고 대칭의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거야. 됐어요? 그렇다면 내가 얘가 a가 되는 상황을 찾고 싶어. a가 양수일 때 해가 몇 개야? 1개. 0일 때 1개, 음수일 때도 1개. 모든 구간에 있어서 이 거듭제곱 값이 a가 되는 실근은 1개밖에 안 나온다는 거지. 얘가 바로 n 루트 a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것도 해볼까? a가 음수라면 여기서 나오죠? 얘가 n 루트 a가 되는 거고 이땐 얘가 양수, 이때는 얘가 음수인 게 확인이 되죠. 됐어요? 이렇게 거듭제곱 근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정석책 보시면 자세한 설명들이 나와 있으니까 읽고 이해하셔야 돼요. 됐어요? 다시 정리하는데 니네가 뭘 제일 헷갈려 하냐면 거듭제곱근의 개수를 되게 많이 헷갈려 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n 거듭제곱근이면 거듭제곱근은 n개가 있는 거야. 그지? n개가 있는데 그 중에 실수인 것 개수가 좀 달라. n이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랑 실수인 것의 개수만 달라. n이 짝수일 때는 짝수 거듭 제곱을 했을 때는 실근이 몇 개? 2개.
됐지? 그 다음에 거듭제곱이 홀수일 때, 홀수 거듭제곱을 했을 때는 실근인 게 몇 개? 한 개 나온다고요. 됐어? 그걸 n 루트라는 기호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럼 보기 1번 보세요. 보기 1번. 보기 1번 봅시다. 다음에서 옳은 것은 그랬어. 옳은 것은 1번 125의 세제곱근은 자, 여기까지 읽은 다음에 여기서 생각을 하나 해야 돼.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세제곱근이잖아. 세제곱근은 기본적으로 몇 개여야 돼? 3개여야 되지. 세제곱근은 3개 있다. 그 중에 실수인 거 몇 개? 세제곱근이니까 홀수잖아. 실수인 거 몇 개? 1개. 됐어? 나머지는 허근. 됐지? 문제를 계속 읽어볼게. 그는 세제곱근 125이다. 자, 벌써 틀렸어. 벌써 틀렸지. 왜? 세제곱근이 3개인데 3개 다 말해주던가. 그잖아요. 말을 할 거면 3개를 다 말하던가. 왜 셋 중에 하나만 말해? 벌써 틀렸지. 이걸 반대로, 문장을 반대로 해서 만약에 세제곱근 125는 125의 세제곱근이다. 이렇게 했으면 참이지. 그지? 얘는 이거의 세제곱근이냐? 응, 맞아. 세제곱근 3개 있는데 그 중에 1개야. 맞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근데 이게 문장이 바뀌었잖아. 이거의 세제곱근은 이거밖에 없어? 아니잖아. 근데 이렇게 말하면 돼? 안 돼. 안 돼. 틀렸어. 3개가 있기 때문에 말할 거면 3개 다 말해야 돼. 그런데 이럴 수도 있잖아. 이것만 말하고 싶었어. 이것만 말하고 싶었어? 그럼 뭐라고 해야 돼? 125의 세제곱근 중 어떤 거? 실수인 거. 됐어? 125의 실수인 세제곱근은 이거다 하면 맞아요. 됐지? 이렇게 수정하셔야 돼요. 자, 계속 들으면서 연습하면서 머릿속을 정리해야 돼. 2번 81의 4제곱근은 81의 4제곱근은 자, 여기까지 읽고 또 생각해야지. 자, 4제곱근이니까 몇 개 있어야 돼? 4개 있어야지. 81 양수고 양수의 4제곱근 4개 있는 거 맞아요. 근데 그 중에서 실수인 거 몇 개? 몇 개? 2개. 그렇지. 그지? 그럼 나머지 2개는 허근. 되겠어?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문제를 계속 봐. 81의 4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4제곱근 81이다. 맞았어? 틀렸어? 틀렸지. 봐봐. 4제곱근은 벌써 4개 나와야 되는데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잖아. 틀렸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맞았다라고 하고 싶으면 반대로 하든가. 얘는 81의 4제곱근이다. 이렇게 바꿔서 하던가. 아니면 여기서도 실수인 이걸 넣어주던가. 실수인 4제곱근은 이거 2개 맞죠? 이렇게 하면 맞는 말이 되는 거지. 3번 세제곱근 125는 125의 세제곱근 중 하나이다. 응, 우리 여기 했나 그래서 위에서 했던 거죠. 맞는 말이라고. 맞는 말이야. 4번째 마이너스 125의 세제곱근은 자, 여기 세제곱근 중에 실수인 거, 허수인 거 구분했어 안 했어? 구분 안 했지. 얘가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세제곱근, 홀수제곱이잖아. 세제곱근이야. 일단 세제곱근은 무조건 3개. 그지? 그런데 마이너스, 오케이. 홀수, 오케이. 몇 개? 실수인 게 몇 개? 실수인 게 1개. 나머지는 허근. 어쨌든 세제곱근을 다 합치면 몇 개? 3개. 그러니까 이거의 세제곱근은 3개다라고 하셔야 돼요. 문제에서 뭘 했어요? 1개다 그랬죠? 안 돼요. 1개다라고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해야 돼? 실근인 것은 1개다. 이렇게 하면 돼. 되겠지? 그 다음에 5번. 여기 보입니까? 보입니다. 5번. 마이너스 81에 4제곱근. 얘들아, 제곱근의 정의가 뭐였어? 4제곱근이면 4번 거듭제곱해서 마이너스 81이 나오는 놈을 찾겠다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야. 물론 4번 거듭제곱해서 마이너스 81이 나오는 애가 있어. 허수야.
실수 중에선 없어. 실수를 제곱 4번 짝수 제곱했어. 어떻게 음수가 나와? 되겠어? 그래서 4제곱근이 존재하긴 하지만 실수인 애는 없고요. 다 허수다. 되겠지? 여기까지 정리하고 문제 마저 읽을게요. 그 중에 실수는 없잖아. 방금 시컨 얘기했잖아. 없다니까? 실수는 없어. 실수인 애를 4번 제곱했는데 짝수번 제곱했는데 어떻게 음수가 나와? 그지? 없어. 뭐라 하든 뭐 보지도 마. 어차피 틀린 거야. 그지? 만약에 이 문장이 맞는 게 되고 싶잖아? 그럼 이 앞에 마이너스만 없으면 되죠. 그럼 맞는 문장이 될 수 있겠지. 됐어? 다시 넘어가세요. 자, 이번에는 거듭제곱의 계산이야. 정석책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10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고 해봅시다. 우리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이미 거듭제곱의 계산을 한번 배운 바 있다. 어떤 계산이었냐면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은 루트 한꺼번에 2 곱하기 3 해서 루트 6 이렇게 계산할 수 있었다. 단 우리가 이런 계산이 가능한 것은 어떤 조건 하에서냐면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다 양수일 때. 됐어? 다 양수일 때를 전제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지. 되겠어요? 그러면 루트 안에가 음수일 때는 우리 어떻게 했었어? 음수일 때는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둘 다 음수면 그치?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됐었지. 그래서 이 부분의 계산은 실수 범위를 벗어나는 계산이었잖아. 복소수 범위였죠. 그래서 이렇게 실수들을 데리고 계산을 하려면 어떤 단서가 붙어야 되느냐? 다시 정리할게요.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루트 A, B가 되려면 A도 양수, B도 양수일 때 한해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0인 거 당연히 되고요. 0, 둘 중에 하나 0이면 그냥 0이니까 걔는 빼고 얘기하는 거야. 됐어? 0은 빼고 우리가 이런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이 필요하다. 나눗셈 마찬가지예요. 루트 A 나누기 루트 B도 루트 B분의 A라고 하려면 둘 다 양수일 때 이렇게 할 수 있었다. 이게 우리 중3 과정에서 배웠던 내용이다. 물론 얘는 수상에서 배웠던 거고 그치? 자 이제 우리가 그냥 루트 말고 다른 것도 배웠잖아. 방금 거듭, 제곱, 근 해갖고 이런 거 배웠잖아요. 세제곱근 2 그지? 다시 곱하기 세제곱근 4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 그지? 그럼 요런 건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해볼까요? 자 n 루트 a 곱하기 n 루트 b라는 애가 있어. 얘를 내가 통째로 n 제곱을 하면 뭐가 되냐? x가 된다 치자고. 됐어? 얘를 통째로 n제곱을 하면 x가 돼요. 그 얘기는 n 루트 a의 n제곱 곱하기 n 루트 b의 n제곱이 x다. 요거 계산하면 봐봐. a의 n 거듭제곱근이야. 그럼 n번 거듭제곱하면 a가 되는 수라는 뜻이지. 다시 말할게요. n 거듭제곱하면 a가 되는 수. 그런데 그 수를 n 거듭제곱을 했어. 뭐가 돼야 돼? a가 돼야지. 됐어? 그래서 요거 계산한 부분은 a가 될 거고요. 요거 계산한 부분은 b가 돼서 x는 a 곱하기 b란 말이야. 됐지? 자, 이 아이를 n 거듭제곱한 게 a, b다. 그러면 이 아이는 x의 n 거듭제곱 근일 테니 얘는 n 거듭제곱 a, b가 되겠구나. 됐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 둘을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똑같잖아. 여기가 n, 여기도 n 이렇죠? 그러면 n 거듭제곱을 한꺼번에 씌워서 알맹이끼리 충분히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됐어요? 그러면 요걸 계산을 해보자. 세제곱근 해서 알맹이끼리 충분히 계산할 수 있다. 2 곱하기 4는 세제곱근 8이고 세제곱해서 8 나오는 거 실수인 애 중에 누가 있냐? 2가 있다. 해서 답이 2가 되는 거야. 되겠어? 자 여기서 처음 배운 거 지금 요거 배웠다고 요거. 됐지? 요거랑 똑같은 거죠. 요거랑 똑같아요. 다만 이게 같아야 이런 걸 할 수가 있다. 이게 다르면 이걸 할 수가 없다. 조심하시고. 그
그 다음에 그럼 나눗셈도 볼까? 여기만 지울게. 그러면 이제 나눗셈은 어떻게 할 거냐? 나눗셈은 세제곱근 16 나누기 세제곱근 2를 해볼 건데 이건 이제 증명 없이 갈게요. 얘는 그냥 똑같아요. 한꺼번에 훅 씌울 수가 있더라. 방금 했던 곱셈이랑 증명 방법이 같아서 증명을 생략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니까 얘도 2 하고 끝나는 거야. 되겠어요? 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이런 게 있네. n 루트 a를 통째로 m제곱을 한 거랑 a의 m제곱에 n 거듭제곱근을 구한 것이 서로 같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자, 얘를 가지고 어떻게 얘가 되는지 확인을 좀 해볼게. 얘는 n 루트 a를 n번 곱한 거니까 줄 해서 얘를 n번 곱하게 됩니다. 요게 n번이에요. n번. 그런데 첫 번째로 배웠던 방법이 n 루트 안에서 이 아이를 다 한꺼번에 계산해도 된다면서. 그지? 그래서 n 루트 해갖고 요 아이들을 다 곱하기해서 집어넣을 거예요. 됐어? 그러면 a 곱하기 잘 곱하기 a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런데 이때 a가 역시 몇 개다? m개다. m개. 됐어? 그러면 얘가 n 루트 a의 m제곱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됐어? 얘를 계산해 봤더니 결국 얘랑 같은 놈이라는 게 확인이 됐지. 됐지?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얘랑 얘 위치 보시고 얘랑 얘 위치 보시고 밖에 거듭제곱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구나 확인해 두십니다. 자, 그 다음 성질 보세요. 4번 성질 볼 건데 4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 m 루트 n 루트 a는 m 곱하기 n 루트 a다. 이렇게 써져 있거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세제곱근 4제곱근 a는 뭐랑 똑같으냐? 12제곱근 a랑 똑같은 거다. 이런 뜻인 거야.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 그럼 이제 이게 왜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증명을 하자면 자, m 루트 n 루트 a의 값을 x라고 해볼게. 그러면 양변에 m 제곱을 하잖아요. 양변에 m 제곱을 해. m 제곱을 하잖아. 그러면 m 거듭 제곱이었는데 m 제곱을 하니까 이 바깥에 있는 껍데기가 사라지고 n 루트 a만 이렇게 남죠. 되겠어? 이때 이 아이가 x에 m 제곱이 돼 있는 상태야. 그럼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양쪽에 n 거듭 제곱을 해줘보자. 이렇게 하면 껍데기가 날아갑니다. a만 남아요. 는 x에 지수끼리 거듭 제곱이면 지수끼리 어떻게 해? 곱하지, 그치? 그래서 m 곱하기 n n 제곱이 되어 있는 상태지. 됐어? 자, 그럼 a가 x에 m 곱하기 n 제곱이니까 x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x는 a의 m 곱하기 n 거듭 제곱근이다. 이렇게 구해지게 되겠죠. 됐어요?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이 가능한 거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양수인 애들만 데리고 하고 있는 중이다. 됐어요? 다시 이제 5번 마지막 성질 볼게. 5번을 보시면 mnp 제곱근 a의 mp 거듭 제곱을 하면 뭐가 된다고 나와 있어? p가 없어졌지, 그치? p가 없어지고 n 제곱근 a의 m 제곱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되겠어요? 요건 그럼 어떻게 된 거냐면 뭐랑 비교해볼까? 없어졌네. 아까 이제 얘를 x라고 하고 시작을 해봅시다. 얘를 x라고 하면 양변에 np 거듭 제곱을 해줘요. 얘도 np 거듭 제곱을 해주자.
그럼 껍데기 없어지고 a의 np 거듭제곱은 x의 np 거듭제곱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둘 다 p제곱을 한 상태잖아. a의 m제곱의 p제곱, 얘는 x의 n제곱의 p제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얘네 둘이 같으려면 밑이 같아야 되겠네. 됐어요. 이렇게 놓고 다시 x를 구하자면 x는 이 녀석의 n 거듭제곱근이지, n 거듭제곱근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다시 x는 이렇게 되니까 아까 처음에 얘를 x라고 뒀잖아. 요 알맹이와 요 녀석이 같은 녀석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지. 됐어? 요거 얘로 하나만 잡아볼까? 얘를 하나 보시면 뭐 할까? 4제곱근 5의 제곱을 계산해라 라고 하면 2로 약분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2 루트 5랑 똑같은 거다. 그래서 루트 5가 답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되겠어? 자, 보기 문제를 가지고 또 연습을 해볼게요. 보기 문제 봅시다. 보기 2번. 1번에 4제곱근 81이다 했는데 4제곱근 81. 81은 3의 4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다. 그지? 3의 4제곱으로 바꿔놓으시면 되고요. 얘는 몇 번 성질을 보면 되냐면 5번 성질을 보세요. 5번 성질을 보시면 4로 나눌 수가 있지. 4로 나누면 이게 그냥 없어져서 얘가 3하고 그냥 남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여기 있는 성질 중에 내가 뭘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얘는 3을 4번 거듭제곱했다가 다시 그거에 4제곱근을 찾아오는 거잖아. 그지? 4번 곱했다가 다시 4제곱근을 찾아오는 거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겠다. 이런 식으로 일단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 됐어? 물론 성질을 쓸 줄도 알아야 되고요. 2번을 봅니다. 2번 5제곱근 마이너스 32. 그럼 얘는 5제곱근 마이너스 2의 5제곱 이렇게 되지? 됐어요? 그래서 역시 얘도 마이너스 2하고 끝나요. 음수야. 음수의 홀수제곱이야. 음수 나오는 거 맞아요. 됐어? 다시 3번. 4제곱근 2 곱하기 4제곱근 8. 그러면 4제곱근 한꺼번에 해도 된다 그랬지? 8이 16. 근데 16은 2의 4제곱이네. 그러면 또 2 하고 끝난다. 됐어? 다시 4번. 세제곱근 0.000에 0.0001 곱하기 세제곱근 10. 똑같이 세제곱근이니까 세제곱근 한꺼번에 할 수 있다. 얘네들 곱하면 0.001 되고요. 0.001은 1000분의 1이지. 세제곱근 1000분의 1이니까 10분의 1의 세제곱으로 바꿀 수 있고, 그래서 너도 10분의 1 하고 나오는구나. 됩니까? 다시 5번. 세제곱근 16분의 세제곱근 2. 똑같은 세제곱근이니까 한꺼번에 16분의 2 해서 세제곱근 8분의 1 하면 세제곱근 2분의 1의 세제곱이니까 보이지? 얘가 2분의 1 하고 나온다. 됐어요? 6번 4제곱근 4분의 4제곱근 64. 그러면 4제곱근 한꺼번에 씌우고 4분의 64, 16 하면 4제곱근 2의 4제곱이니까 2. 7번 갑시다. 7번 세제곱근 27분의 8의 제곱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27분의 8이요. 3분의 2의 세제곱이잖아. 그지? 이거의 세제곱의 제곱인 상태인 거야. 되겠어? 그럼 얘가 세제곱근 3분의 2의 6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우리 마지막에 요거 약분되는 거 봤잖아요. 이게 3으로 약분이 되면 이거 제곱만 남는다 이거야. 그래서 결국 3분의 2의 제곱만 남아요. 답이 9분의 4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그 다음에 8번 마지막 문제인데 좁아.
8번 봅니다. 8번 4제곱 근 8의 10제곱 더하기 4의 10제곱 나누기 8의 4제곱 더하기 4의 11제곱. 자, 이 문제 특징 두 가지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8, 4 전부 2의 거듭제곱으로 바꿀 수 있는 애들이다. 되겠어? 이게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분수꼴이다. 그럼 분수꼴이다.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분수꼴이 나와 있으면 약분이 가능하잖아. 그지? 분자 분모의 같은 수를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됐어? 그러면 일단 2의 거듭제곱꼴로 바꿔놓고 한번 봅시다. 2의 세제곱의 10제곱, 2의 30제곱 더하기 2의 20제곱 다시 2의 12제곱 더하기 2의 22제곱. 되겠어? 자, 이때 얘네 둘이 전부 다 분자도 분모도 2가 여러 번 거듭 제곱되어 있는 상태잖아. 그러면 우리 인수분해를 통해서 최대 공약수를 묶어낼 수 있겠죠. 그지? 묶어내볼까요? 위에는 2가 20개가 최대야. 그러면 2의 10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묶었을 수 있어. 밑에는 공통으로 곱해져 있는 게 몇 개만큼? 12개만큼. 그러니까 12개는 묶어내면 1 더하기 10개 남았어. 됩니까? 그래서 오호 약분 너네들이 분자 분모의 같은 수를 나눠버릴 수가 있구나. 그러면 남아있는 게 2의 12제곱 분의 2의 20제곱이야. 2의 20제곱 나누기 2의 12제곱 하면 2의 8제곱 이렇게 되겠죠. 됐어? 그러면 여기서도 4로 나눠버리면 결국 남는 게 2의 제곱. 그래서 답은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이제 기본 문제로 다시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기본 문제 1번. 다음 내수의 대소를 비교하여라. 자, 이렇게 있는데 이거 우리가 언제 해봤냐면 중학교 2학년 1학기 지수법칙에서 비슷한 문제를 한번 풀어봤었어. 뭐였냐면 이런 거였지. 2의 30제곱 3의 20제곱, 5의 10제곱의 대소를 비교하시오. 기억납니까? 이런 문제 어떻게 풀었었냐면 지수의 공약수를 이용해서 지수를 통일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었냐면 이게 무엇의 10제곱이냐, 무엇의 10제곱이냐, 무엇의 10제곱이냐 이렇게 통일을 시켰던 거지. 얘는 5의 10제곱이고 얘는 3의 제곱의 10제곱이고 얘는 2의 세제곱의 10제곱이었다. 그럼 똑같이 10제곱이니까 알맹이끼리 비교해서 너는 8, 너는 9, 너는 5, 그럼 네가 제일 크고 그 다음 네가 제일 작구나 이렇게 판단했었던 거지. 됩니까? 그럼 얘랑 비슷하게 저 아이도 얘가 2제곱근, 3제곱근, 4제곱근, 6제곱이니까 저것들을 통일시키면 되지 않겠어? 됐어? 그래서 2, 3, 4, 6의 공배수 찾으세요. 얼마? 24. 그지? 그래서 이걸 다 24제곱근으로 고칠 거야. 자, 다 이렇게 바꿔치기 할 거야. 그러면 이거를 계산을 해서 앞에 2가 남으려면 이렇게 샥샥 약분해갖고 앞에 2가 남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2에 12제곱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죠? 그래 이게 약분해서 앞에 2만 남을 거 아니냐. 되겠어요? 나는 이걸 왜 24로 하고 있니? 12로 하면 되는데. 그죠? 에헤이 12로 갑시다. 그럼 여기 뭐 하면 돼? 그치 6만 하면 되지. 다시 얘도 그러면 12제곱으로 맞추고 싶어. 그럼 약분해서 여기 3이 남으려면 여기 3에 4제곱 들어있으면 되겠죠. 됩니까? 다시 얘도 4가 만들어지면 5에 뭐 있어야 돼? 세제곱. 얘는 6의 제곱 이렇게 들어있어야 되지. 됩니까? 그러면 얘는 12제곱근 64, 얘는 12제곱근 81, 12제곱근 125, 12제곱근 36 해서 얘가 제일 크고 그 다음 얘, 그 다음 얘, 그 다음 얘가 제일 작다. 이렇게 대소를 파악할 수 있겠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기본 문제 1-2번 볼게요. A가 양수일 때
다음 식을 간단히 하여라. 세제곱근 4제곱근 A 분의 제곱근 A 곱하기 제곱근 6제곱근 A 나누기 세제곱근 A 이렇게 돼 있네. 됐어요? 자, 이거를 따로따로 찢어서 좀 써볼까? 찢어서 써볼게. 요 세제곱근이 분자 분모에 따로따로 잡힐 수 있겠지? 세제곱근 루트 A 다시 세제곱근 4제곱근 A 얘는 제곱근 6제곱근 A 얘는 제곱근 세제곱근 A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계산을 해? 얘는 어떻게 계산을 해? 여기 이제 2제곱근이 들어있는 거잖아. 그러면 요 녀석은 6제곱근 A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지. 돼요? 그럼 밑에 있는 애는 12제곱근 A 다시 얘가 12제곱근 A 약분이 될 것 같아. 얘는 6제곱근 A 좋아요. 아 신난다. 얘랑 약분 얘랑 약분 해서 답은 1 하고 끝나네. 됐어요? 2번도 볼게요. 2번도 연결해서 볼게요. 루트 세제곱근 A 분의 4제곱근 A 곱하기 세제곱근 이거 3 아니야. 3이라고 읽으면 안 돼. 세제곱근이야. A 분의 A 곱하기 4제곱근 세제곱근 A 나누기 제곱근 A 됐어요? 이것도 일단 좀 쪼개볼까? 쪼개볼게. 그럼 이게 2제곱근이잖아. 여기 2가 생략되어 있는 거지. 2제곱근, 4제곱근 하니까 8제곱근 A 나누기 6제곱근 A 곱하기 얘는 그냥 세제곱근 A 밑에는 12제곱근 A 위에가 12제곱근 A 8제곱근 A 됐어요? 약분이 될 만한 게 있으면 빨리 약분합시다. 샥 여기까지 됐지? 그럼 이제 얘네들을 처리해야 되는데 얘는 세제곱근이고 얘는 6제곱근이야. 되겠어요? 어허 이거 어떻게 하냐 6제곱근으로 통일시켜볼까? 6제곱근 A 그럼 위에가 여기를 2배를 해주겠다. 그러면 여기도 2배를 해줘야지 다시 약분하면 3이 되는 거지.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러면 6제곱근 A 제곱이고 그럼 6제곱근 안에서 A분의 A 제곱 약분해서 6제곱근 A 이렇게 결론이 나겠네.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정석책으로는 12페이지예요. 12페이지고 제목이 이제 지수의 확장.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던 건데 우리가 지수 법칙에서 지수는 자연수 범위에서만 이야기를 했었잖아. 이게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걸 다시 복습을 해보자면 2를 여러 번 내가 곱했어. 그래서 2를 몇 번 곱했는지를 셌어. 그래서 몇 번 거듭제곱을 했는지 거듭제곱의 횟수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지수라고 하자라고 얘기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곱하면 곱할수록 내가 거듭 제곱한 횟수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지수가 점점 증가하겠지. 다시 곱하면 곱할수록 지수가 증가하겠죠. 그럼 반대로 나누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누면 지수가 줄어들어야 되는 거지. 자, 식으로 써볼게요. 2 곱하기 2를 하면 2의 제곱이다. 2밖에 없어? 그럼 2의 1제곱이다. 그래서 여기서 1로 내려오면서 2를 하나 나눴다. 여기서 1로 내려오면서 2를 하나 나눴다. 그러면서 지수가 하나 줄었다. 됩니까? 다시 여기서 1로 오면서도 2가 하나 없어졌지? 2를 하나 나눴다. 그래서 이렇게 올 때도 2를 나누는 건데 2를 나누니까 지수가 다시 줄었다. 3, 2, 1 이렇게 줄어들어 가고 있는 게 보이죠? 자 그러면 1이라고 하는 애는 어떤 애가 되느냐? 여기서 내가 2를 또 나눠요? 여기서 2를 또 나눠요? 그럼 2에서 2를 나누면 얼마야? 1이지. 그지? 그럼 1이라는 아이는
지수 표현 방법을 따르면, 이 규칙을 그대로 따르면 2에서 3, 2, 1, 0 되겠어? 0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2가 아니라 다른 어떤 수여도, 이게 어떤 수여도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다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다. 약속입니다. 약속이야. 지켜야 되고 기억해야 된다는 뜻이야. 됐지? 자, 한 번 더 나눠볼게. 한 번 더 나눠볼게. 내가 이제 여기서 2를 또 나눠. 그럼 1 나누기 2 하면 얼마야? 2분의 1이지. 그래서 이 아이의 값은 2분의 1이에요. 그럼 그것을 역시 지수표현법을 그대로 따라서 가보자고. 그럼 나누면 나눌수록 위에 있는 숫자가 하나씩 줄어드는 거니까 3, 2, 1, 0. 그 다음 뭐야? 마이너스 1인 거지. 그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는 거다. 오, 다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배울 때 지수에 들어가는 숫자는 자연수까지만 배웠었어.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0도 들어가지. 그지? 그리고 방금 여기 우리가 뭘 집어넣어? 지금 이게 뭐야? 어머! 음의 정수가 들어갔어. 됐어요? 음의 정수가 여기 들어갈 수 있구나. 또 해볼까? 한 번만 더 해볼까? 여러 번 더 할지도 몰라. 또 2를 나눠요. 2를 또 나눠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느냐? 2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지. 그지? 그럼 이 아이는 2의 몇 제곱이 된다? 마이너스 2제곱이 된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지수의 범위를 자연수 범위에서 정수 범위로 지금 방금 확장을 시켰습니다. 됐어요? 지수 자리에 정수, 즉 양의 정수랑 0, 음의 정수까지 들어갈 수 있구나. 됐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확장을 시켰다 이거야. 보기 문제 잠깐 볼게요. 보기 1번. 보기 1번. 1번에 3분의 2의 0제곱 했어. 자, 모든 수의 0제곱은 얼마다? 1이다. 1 하고 넘어갑니다. 2번 마이너스 10의 0제곱 얼마라? 1이라. 됐어? 자꾸 우리한테 똥개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3번 2의 마이너스 1제곱 다시. 이게 무슨 뜻이야? 뭐라고 해석하면 돼? 2를 한 번 나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준은 그냥 1로 잡으시고요. 1을 기준으로 2가 한 번 나눠졌다?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2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하자면 지수가 음의 정수가 들어가면 이 음수의 역할, 마이너스 부호, 저 아이의 역할은 나눗셈이잖아요. 결국 우리는 역수를 취하게 된다는 거지. 됐어? 역수를 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있으면 역수를 취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해볼까? 2의 마이너스 2제곱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2의 2제곱 분의 1 이렇게 역수를 취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되겠어요? 그래서 4번도 보세요. 4번 5의 마이너스 2제곱 역수를 취해주면 된다고. 5의 제곱 분의 1 해서 25분의 1이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지금 지수를 우리가 자연수에서 정수범위까지 확장을 시켰어. 조금 더 확장을 해볼 거야.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거듭제곱근이라는 거 있잖아. 그럼 그거하고 지수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연결을 좀 시켜볼 거예요. 됐어요? 자, 거듭제곱근 다시 한번 보자. 어떤 수가 있는데 그 어떤 수를 내가 3번 거듭제곱을 했더니 A가 나오더라. 됐어? 그런 애를 내가 X라고 한다면 X는 A의 세제곱근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됐어요? 그런데 다시 어떤 애를 내가 세제곱을 해서 A가 되는 다른 애가 하나 있어. 내가 얘를 A의 거듭제곱을 이용해서 표현해보고 싶어. 다시 얘를 A의 몇 거듭제곱인지로 표현을 해보고 싶다고. 해보고 싶어. 그래서 내가 이 이제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얘를 계산을 해봤더니 A에 자 이렇게 거듭제곱되어 있으면 얘네들끼리 어떻게 해? 곱하기 하지. 3 곱하기 네모를 했을 때 그 결과가
A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런데 A는 A의 1제곱에서 1을 우리가 생략해 둔 상태인 거죠. 됩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3 곱하기 네모랑 1이 같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됐어? 그래서 우리는 네모가 3분의 1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오호 오호. 그러면 여기에 3분의 1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잖아. 그죠? 자, 그럼 얘네 둘을 비교하세요. 세제곱해서 A가 되는 수, 다시 세제곱해서 A가 되는 수니까 요 괄호 안에 있는 숫자는 같은 숫자를 의미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위에서 X는 세제곱근 A다 라고 했어요. 지금 밑에서 우리는 그 아이가, 다시 이 아이가 무엇과 같다는 걸 알았어? A의 3분의 1제곱과 같다 이렇게 알게 됐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너네 둘이가 같은 거구나. 이런 결론 얻을 수가 있는 거지. 다시 A의 세제곱근과 A의 3분의 1제곱은 같은 거다. 돼요? 다시. 세제곱근 A를 3번 곱하면 얘는 세제곱근 A의 세제곱이어서 A가 되는 거였는데 방금 우리가 알아본 바에 의하니까 A의 3분의 1제곱을 3번 곱하면 A의 3분의 1제곱의 세제곱이 되고요. 그럼 지수끼리 곱해서 A의 1제곱이 되더라. 그러므로 이 두 녀석은 같은 녀석이다. 됐어요? 표현 방법이 다를 뿐이지 얘 둘은 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됐어? 자, 우리 지금 지수 자리에 3분의 1을 올렸어요. 3분의 1은 유리수지. 되겠어? 지수 자리에 유리수까지 들어갔어. 그리고 우리는 거듭제곱 근을 지수 표현으로 바꿔 표현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야. 예를 들어볼까? 4제곱근 x는 지수 표현으로 바꾸면 뭐라고 쓸 수 있다? x의 4분의 1제곱이요 라고 쓸 수 있다고요. 됩니까? 다시 마이너스는 나중에 하자. 5제곱근 k 이렇게 하면 얘를 뭐라고 할 수 있다? k의 5분의 1제곱이요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되겠어요? 그래서 지수를 우리가 유리수 범위까지 지금 확장시킨 거예요. 보기 3번 문제 볼게요. 보기 3번 다음을 간단히 하여라. 1번 27의 3분의 1제곱이다. 됩니까? 얘는 3의 세제곱의 3분의 1제곱이니까 3의 1제곱이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27의 3분의 1제곱이니까 세제곱근 3의 세제곱이다. 그래서 3이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되겠죠? 다시 2번 4분의 1에 마이너스 4분의 1제곱이다. 자, 우리 아까 마이너스는 무슨 역할을 한다 그랬어? 역수를 취하게 한다 그랬지? 그래서 마이너스 때문에 얘가 이제 뭘로 바뀌냐면 4의 4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야. 됐어? 그럼 얘를 2의 제곱의 4분의 1제곱이다. 그래서 2에 곱합니다. 곱하기 하면 2분의 1제곱이다. 자, 2의 2분의 1제곱은 뭘로 바꿀 수 있겠어? 루트. 그죠? 제곱근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지. 됐어요? 다시 3번 3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3의 3분의 2제곱 나누기 3의 6분의 1제곱. 자, 이거 계산을 하라는 건데 우리한테 뭘 원하는 거야? 지수 법칙의 계산 방법을 기억하고 있느냐? 그리고 얘가 정수 범위, 유리수 범위까지 확장이 됐을 때도 그것들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 네. 편안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지수 법칙 그대로 이용하시면 3에 2분의 1제곱 자, 곱하기지? 곱하기니까 지수끼리 어떻게 해? 더하기 하는 거지. 유리수일 때도 그냥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더하기 3분의 2. 나누기야? 나누기는 지수끼리 어떻게 하는 거야? 빼는 거지? 뺍니다. 빼기 6분의 1.
됐어요? 그래서 3에 6분의 3 더하기 4 빼기 1 하면 6분의 6이네 1이네. 그래서 3의 1제곱이니까 그냥 3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4번 봅니다. 4번 루트 2의 5제곱을 계산하시오. 됐어요? 그러면 얘를 분수로 바꿔서 표현할게요. 2분의 1제곱의 5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됐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2에 지수끼리 곱해서 2분의 5제곱이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됐어? 그래도 되고 아니면 이제 얘가 2에 2와 2분의 1인 거잖아. 그러면 지수끼리 덧셈이니까 지금 곱하기로 분리할 수 있지. 그러면 2의 제곱 곱하기 2의 2분의 1제곱으로 분리할 수 있고 그러면 4 곱하기 루트 2다 해서 4루트 2라고 하셔도 되는 거고요. 되겠습니까? 다시 마지막에 5번 루트 A 곱하기 세제곱근 A 단 A는 양수다. 이렇게 들어갔어요. 얘는 2제곱근이고 얘는 세제곱근이고 그러면 얘네들을 한꺼번에 루트를 씌워서 계산할 수는 없는 거였지. 그지? 그럼 얘를 어떻게 하느냐? 지수를 이용하면 돼. 지수를 이용하면 돼. 자, A에 얘는 2분의 1제곱 곱하기 A에 얘는 3분의 1제곱. 됐어? 밑이 같아요? 곱하기 할 거야? 지수끼리 더할 거지? A에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제곱. 됐어요? 더하기 하면 6분의 5입니다. 6분의 5제곱. 자, 우리가 지금 지수를 자연수에서 정수까지, 정수에서 유리수까지 확장을 시켜놓은 상태야. 여기서 한 단계만 더 갈 거예요. 한 단계만 더 가봅시다. 이런 거 해볼까? 2에 몇 제곱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네모 제곱이 있었어. 그런데 걔를 다시 한번 네모 제곱을 해볼 거야. 똑같은 숫자야. 네모네모 똑같은 숫자야. 그러면 지수 계산에서 지수끼리 이렇게 거듭 제곱이 돼 있으면 지수끼리 곱하기를 하겠죠. 그지? 그렇게 한 결과물이 2의 세제곱이 나왔어. 가능한 얘기지. 그지? 그래서 2의 네모의 제곱 거듭 제곱을 했더니 그게 2의 세제곱이 되더라 이거야. 그럼 네모 얼마야? 루트 3이지 그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뭐야? 지수 자리에 루트가 들어가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다. 전혀 문제가 없다. 됐어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 그래서 우리는 지수 범위에 무리수까지 집어넣을 수 있었고요. 그 얘기는 실수까지 확장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지수 자리에 이제 모든 수가 다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됐어? 자연수, 정수, 0 물론 포함이야. 음의 정수, 그리고 유리수, 무리수까지 다 들어갈 수 있었지. 그렇게 해서 결국은 모든 수가 다 들어갈 수 있다. 그럼 모든 수가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건 우리한테 뭘 의미하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값을 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연속한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됐어요? 아직은 안 배울 거고 우리가 나중에 지수 함수를 배울 때 이 얘기가 다시 들어오겠죠. 됐어요? 자, 우리 오늘 성과가 뭐야? 지수를 확장했다. 어디까지? 실수 범위까지. 됐어요? 문제 풀어볼게요.